4월 11일 메이저리그 볼티모어와 보스턴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티모어와 보스턴은 각각 시즌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보스턴은 3연패 이후 4연승이라는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고 이 보스턴을 만나면서 볼티모어는 연승이 끊기고 1패를 누적하고 있는 현 상황이죠. 시리즈 1차전을 치르고 하루의 휴식을 지낸 다음에 다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는 양팀인데 이 보스턴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볼티모어를 보시면 볼티모어는 뮬린스, 만치니, 산텐더, 마운트 캔슬, 프랑코, 세베리노, 갈비스, 루이스, 발라이카로 이어지는 타선이 구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세베리노와 뮬린스를 제외하고는 타격에서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타격 하락세에 있다고 보여지는 이 볼티모어의 타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반면 보스턴의 경우 이 에르난데스, 버드고, 마르티네즈, 데버스, 그리고 바스케스, 곤잘레스, 아이로요, 카데로, 발덱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마르티네즈와 바스케스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현재 보스턴의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 양팀은 7대3으로 보스턴이 승리를 하였는데 이 보스턴은 이 불펜이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볼티모어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6, 7, 8회에 무려 5득점을 올리며 이 역전승을 이뤄낸 이 보스턴의 경기라고 할 수 있었죠. 이 다음 경기도 결국에는 이 중심이 될 것은 이 보스턴의 이 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짐머맨과 가렐 리차드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 두 투수 모두 서로 상대 팀을 상대로 등판을 한 적이 있던 선수들이죠. 이 짐머맨은 직전 경기에서 1승을 거둔 데 성공했으며 평균 자책점은 4.50으로 마무리했죠. 이 보스턴전에 4일날 등판해서 6이닝 동안 이 4피안타 1피홈런 3실점을 기록하면서 이 승리 투수가 되는 데 성공했고 이때 불펜의 힘이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하면서 이 승리 투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 가렐 리차드의 경우에는 이 2이닝 만에 무너졌습니다. 4일날 동일하게 등판을 해서 이 27.00이라는 ERA를 기록하고 말았는데 이 2이닝 동안 7피안타, 이 6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이 볼넷도 2개를 가져갔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던 이 가렐 리차드라고 할 수 있죠. 이 양팀이 리턴 매치를 가지게 되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두 팀이 상당히 선발 투수의 전 성적에 기반을 많이 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차드는 전성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즌이 많이 지났다라고 보여지고 에이징 커브가 확실히 넘어오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짐머맨은 91마일이라는 느린 공을 던지지만 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골고루 구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방망이를 타자들이 많이 쫓아나오게 하는 좀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제구도 생각보다 준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탈삼진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결국 타자들의 방망이를 끌어내서 이 맞춰잡는 유형의 피칭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짐머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가렐 리차드의 경우는 95마일의 빠른 공을 던지지만 이 슬라이더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타자들에게 많이 안타를 허용하고 방망이도 못 끌고 나오고 탈삼진도 못 잡으며 여러가지 지표에서 좀 좋지 못한 성적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결국 내일 선발에서는 역시나 직전 경기 성적이 너무 중요하게 작용하다 보니 이 짐머맨이 약간의 우세를 가져간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불펜을 살펴보시면 불펜전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볼티모어도 분명히 무너진 투수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여기 플로코 그리고 이 타페 그리고 발데즈와 같이 필승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외에도 이 무실점하고 있는 투수들이 있다라는 점은 경기를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 리드를 지킬 수 있는 기량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보스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보스턴 경우에도 이 가렛 윗락 같은 경우도 지금 5.1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이 두 경기밖에 안 나왔다는 점에서 이 롱릴리프로서의 확실한 기량을 보여주기에 이 가렛이 무너졌을 때 이 선수가 나와서 충분히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며 그 다음에 사와무라도 현재 3이닝 무실점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시범 경기 때 잘 못 보여줬던 기량을 최근 이제 기량을 끌어올리며 본 시즌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네즈 같은 경우에도 4이닝 동안 무려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선방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무실점 투수가 또 존재한다는 점은 이 발데즈와 같은 그리고 브라이스와 같은 이런 선수들이 또 경기에 나와서 경기가 이제 클러치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확실하게 뒷문을 잠궈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보스턴 경우에는 이 마무리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세이브 상황이 거의 안 나왔던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이 타격에서 승리할 때 확실하게 점수를 뽑아서 승리하는 보스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선발 투수들이 다시 같은 팀을 상대로 시즌 두 번째 등판을 가지게 되었죠. 이 가렐 리차드는 지난 등판에서 2이닝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좀처럼 전성기 때 모습을 다시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스턴은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고 그 기반 역시나 이 타격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이 필승조 불펜들의 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렛이 지난 등판처럼 너무 조기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보스턴이나 이 그런 기대를 가지기에는 이 가렛에게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경기와 같이 2이닝이 아니더라도 3, 4이닝 정도에서 이 급격한
완벽하게 무너지며 또 강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가렛이 실점하는 만큼 이 보스턴이 이 득점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경기 후반 불펜진의 위력이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이 타격에서 조금 더 좋은 효율을 보일 수 있는 보스턴이 이 결승 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챙겨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듯합니다. 이 볼티모어도 이번 시즌 초반 의외의 성적을 거두며 선전하고 있기에 쉬운 선택을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 보스턴의 약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메이저리그 애틀랜타와 필라델피아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1차전 경기는 애틀랜타의 압승이었습니다. 애틀랜타는 시즌 3연승을 달려가고 있으며 아쿠나 주니어와 프리먼의 활약에 힘입어 시즌 3승 4패 깔끔하게 올라서고 있죠. 이제 아쿠나 주니어가 지난 경기에서 홈런 포함 4안타 경기를 펼치면서 타율이 3할 9푼 3리까지 치솟았고 이 프리먼과 아쿠나 주니어가 각각 홈런을 2경기 연속을 기록하면서 타격의 상승세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애틀랜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반면 필라델피아는 잭킬러가 4회까지 깔끔하게 잘 막아주는 듯 했으나 이 5회에 홈런을 포함하면서 3실점을 하면서 결국 무너졌고 이 불펜들이 그 점수를 더 방화를 하게 되며 8대1로 경기가 완전히 터져버리고 말았던 1차전이었습니다. 결국 이 타격에서 장점을 보인 필라델피아가 이 타격에서 살아나지 못한다면 결국 아쉬운 경기력으로 경기를 마감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시즌 5승을 달리는 동안에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던 필라델피아기에 네, 애틀랜타도 이 방심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라인업으로는 아쿠나 주니어, 엘비스, 프리먼, 오주나, 라일레이, 그리고 스완슨, 디아누드, 파쉐, 앤더슨으로 이 라인업이 그대로 구축될 것으로 보이며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쿠첸, 호스킨스, 하퍼, 리얼무토, 붐, 그레고리어스, 세고라, 헤슬레이, 애플린까지 깔끔하게 투수들이 9번 타선을 챙기면서 이 라인업을 직전 경기와 동일하게 가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양팀의 라인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도 여전히 호스킨스와 리얼무토가 결정의 타격감에 있고 그레고리어스도 어느 정도 죽지 않는 선에서 좋은 타격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필라델피아의 타선도 무시는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양팀의 선발 투수는 이 앤더슨과 이 애플린으로 선발 발표가 났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피칭을 보여주었는데 애플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틀랜타전에 한번 등판을 했었죠. 이 4일날 경기입니다. 4일날 경기에서 이 7이닝 동안 4피안타, 홈런 1개 허용하면서 볼넷 단 하나, 그리고 탈삼진 8개 기록하면서 좀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피안타율은 1할 7푼 4리밖에 되지 않았었고 이날 보여줬던 이 애플린의 기량을 이 애틀랜타 상대로 다시 보여줄 수 있다면은 이 필라델피아 내일 필승조를 가동해서 충분히 다시 연승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대팀의 앤더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필라델피아 경기에서 맞붙었었죠. 리턴 매치입니다. 네, 이날 경기에서도 이 5이닝 4피안타, 홈런 1개 포함해서 1자책점, 그리고 볼넷 2개에 탈삼진 7개로 이 애플린과 맞먹는 굉장히 좋은 피칭을 했어요. 하지만 이닝을 더 채워가지 못하면서 이 승패와는 무관한 이 노디시전으로 경기를 마감했고 평균 자책점은 1.80을 기록했죠. 이때는 애플린의 판정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앤더슨 선수도 분명히 좋은 투구를 했었던 만큼 이 매치업이 다시 이루어졌을 때도 분명히 타자들이 쉽게는 공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 타격이 살아난 아쿠나 주니어와 이 프리먼을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애플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당시에 아쿠나 주니어와 프리먼이 굉장히 타격 침체기에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난 이 두 선수를 애플린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선수 모두 94마일 정도의 빠른 공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체인지업과 커브를 투피치로 변화구를 가져가며 이 타자를 속아내는 투구를 하는 앤더슨이고 이 애플린은 슬라이더와 커브를 주로 던지며 이 체인지업을 종종 던집니다. 많이 던지진 않고 종종 던지는데 요렇게 슬라이더와 커브로 3피치 유형으로 가져가는 애플린이라고 할 수 있죠. 두 선수 모두 탈삼진 능력 좋고 볼넷 애플린이 훨씬 더 잘 던지는 것 같고 앤더슨은 조금 볼넷이 있었죠. 하지만 이 헛스윙 비율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애플린은 맞았다 하면 이 홈런 워낙 피안타를 적게 가져갔다 보니까 이 홈런을 기록한 수치 때문에 위의 수치들이 조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애플린이 홈런에서 실점을 했었고 지금 직전 경기에서도 결국 패배를 하는 원인이 이 아쿠나 주니어와 프리먼의 홈런이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결국 홈런을 조심한다면 애플린은 호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양팀의 불펜을 살펴본다면 필라델피아가 빠지는 전이 생겼습니다. 이 헤일이랑 킨트즐러가 투구수가 조금 많았었기 때문에 이 내일 경기에서는 볼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 이 1.1이닝과 2이닝은 각각 책임졌는데 킨즐러는 29개 공을 던지고 이제 헤일은 38개 공을 던졌죠. 그래서 투구수가 조금 많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이제 필승조들이 조금 등판을 해서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네리스나 콘로드 그리고 브로그던이 그나마 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 점수를 지킬 수 있는 그래도 능력은 가지고 있는 필라델피아의 현재 불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애틀랜타는 이 맷잭이랑 그 다음에 존스 그리고 잭슨 이렇게 3명의 투수가 직전 경기에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이 선수들이 각각 15개, 22개 그리고 7개의 공을 던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투구수에 부담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세 선수 모두 이 무실점 피칭을 하고 있는 필승조 라인업이기 때문에 내일도 이 등판을 한 명 정도는 빼고 2명 정도는 이 등판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앤더슨이 잘 던져주고 이 홈런을 활용해서 점수의 리드를 가져갈 수 있다면 불펜에서도 이 필승조를 연투를 감안해서라도 기용을 해서 승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리를 하자면 이 선발들의 활약을 정말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첫 등판에서 기량을 충분히 상대팀을 상대로 보여주었고 이번에 다시 어려운 상대를 만났지만 이 기대감을 떨쳐버리기는 굉장히 아쉬운 매치업입니다. 이 타격에서는 이 애틀랜타의 아쿠나 주니어와 이 프리먼이 상승세를 보이며 이 팀 타격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필라델피아는 결국 침묵하고 말았죠. 이 필라델피아는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던 호스키스가 이 삼진 3개를 당하며 타격감이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리얼무토와 그레고리오스가 그래도 타격감 조율을 하는데 성공했고 하퍼도 볼넷 2개로 출루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타격에 대한 기대를 무시하기는 여전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애틀랜타가 상승가도를 보이고 이 필라델피아는 여전히 무서운 타격감을 가진 팀이라는 사실을 본다면 내일 선발들의 결과에 따라 이 호투를 이어갈 때 다음 등판에서도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이 두 선발 투수들의 이 기량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리턴 매치인 만큼 다시 잘 넣었을 때는 그 선수가 이번 시즌 보일 수 있는 확실한 기량이 이 정도다라고 이 판가름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당장 내일 경기만 본다면 이 절정의 타격감을 가져가고 있는 애틀랜타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 아쿠나 주니어와 프리먼이 2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냈다는 것은 이 애틀랜타의 반격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지난 시즌에 그 무서운 애틀랜타의 타격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애틀랜타의 승리로 생각이 기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따라서 내일은 이 애틀랜타의 승리 사이드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차전 경기는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노히트 노런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머스크로브의 9이닝 퍼펙트한 게임에서 이 한 개의 에러가 나오면서 노히트 노런이 되고 말았는데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마지막 원카운트를 김하성 선수가 처리해주면서 이 노히트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텍사스는 키너 칼레파, 테야, 갈로, 로에, 솔라, 가우스만, 트레비노, 화이트, 타베라스라는 라인업을 구축해서 나왔지만 단 하나의 안타도 기록하지 못한 채 승리를 내어주고 말았으며 내일 생각보다 이 많은 라인업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텍사스입니다. 이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그리시안, 프로파, 마차도, 호스머, 마이어스, 크로네워스, 팜, 김하성, 카라티니로 구성을 했는데 하위 타선이 생각보다 힘이 안 실리고 있죠. 이 9번에서 카라티니 그리고 크로노네어스를 1번에서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이 하위 타선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힘을 준 그런 샌디에고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득점 효율은 그렇게 많이 나지 못했고 이 3점이란 점수를 지켜내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샌디에고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를 살펴보면 텍사스는 이 라이스 그리고 샌디에고는 파덱이 선발로 등판합니다. 이 라이스는 3경기에 등판해서 1승 0패 방어율 3.18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캔자스시티 경기에서 5.2이닝 동안 5피안타 2자책점 1피홈런을 기록하면서 탈삼진 8개를 잡아내며 생각보다 굉장히 준수한 피칭을 해줬습니다. 이 피안타율이 2할 1푼 7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어느정도 하락세에 가고 있는 이 샌디에고의 타선을 상대로 분명히 어느정도 이 기량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이 라이스인데요. 이 92마일의 패스트볼과 80마일의 고속커브 그리고 86마일의 이 슬라이더를 주로 활용하며 체인지업도 비율을 어느정도 가져가는 그런 이 포피치 스타일의 라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베럴타와 슬러그 비율이 생각보다 준수하고 있으며 피홈런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렇게 메이저리그 평균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이 맞는 안타들이 이 단타였다라는 말이 될 것 같죠. 그리고 탈삼진 비율이 굉장히 준수하고요. 볼넷도 없는 것이 생각보다 이 자신의 이 커맨드를 마운드 위에서 잘 유지할 수 있는 투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덱은 지난 경기에서 1패를 기록하고 말았고요. 이 애리조나 경기였죠. 이 애리조나 경기에서 4이닝 동안 4피안타 2자책점 그리고 3개의 볼넷을 기록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나머지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 탈삼진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이 볼넷도 거의 4이닝 동안 3개면은 좀 과하다고 느껴지죠.
이 빠른 공이 94마일까지 나오고 체인지업을 주로 활용하면서 이 보통 투피치를 활용하고 종종 커브와 커터를 던지는데 그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 라이스와는 반대로 이 투피치 유형의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텍사스의 라인업이 직전 경기에서 머스그로브에게 완전히 막히면서 이 침묵해 있는 상황에 이 파덱도 어느 정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 시너지를 받고 내일 조금 더 나은 피칭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일 텍사스 레인저스의 이 라인업의 변동이 얼마나 대변동이 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파덱의 기량도 생각보다 재평가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양팀의 불펜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들 중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샌디에고는 결국 이 노이트를 하면서 불펜들이 전체 휴식을 취했던 반면 이 텍사스 레인저스는 원체도 불펜의 기량이 좋지 못했는데 어제 불펜을 또 사용을 했죠. 이 카일 코디랑 벤자민이 이 신인으로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벤자민은 자기 역할을 지금 한 경기 동안 해주었지만 이 카일 코디는 지금 3경기 나와가지고 8.31이라는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조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결국 로스터 2명을 교체하기를 단행을 했고, 이 내일 올라오는 불펜들의 새로운 얼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래도 이안 케네디가 선발해서 이제 보직을 바꿔 텍사스에서는 이 마무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준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텍사스의 불펜은 지금 하락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반면에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명의 선수를 빼고는 모든 선수가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 결국 적은 점수, 이 타격에서 많은 점수를 뽑아내지 못함에도 이 불펜의 힘으로 결국에는 경기 후반에 그 리드를 찾아오며 승리를 가져가는 경기 양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샌디에고입니다. 그래서 이 투수력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양팀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정리를 하자면 이 머스그로브의 노이트 피칭으로 샌디에고가 완전히 기세를 잡고 하는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이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마지막 갈로의 타구를 김하성 선수가 깔끔하게 처리하며 이 노이트를 완성시켰죠. 이로 인해 샌디에고는 불펜 자원의 휴식이 하루 더 생기게 되었고, 원체 기량도 좋은 흐름인 샌디에고의 불펜에 이 활력까지 더해버렸기에 텍사스가 내일 이 파덱을 공략하더라도 이 빠른 불펜 기용마저 이 부담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볼넷 관리만 해준다면 파덱도 침묵한 텍사스의 타선을 상대로 어느 정도 이 기량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죠. 텍사스의 라이스도 충분히 마운드 위에서 커맨드를 가져가고 자신의 피칭을 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불펜의 상황이 안 좋은 텍사스 레인저스이고 결국 금일 2명의 로스터를 교체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불펜의 우위가 역시나 경기 후반 이 승리의 예초를 샌디에고 쪽으로 기울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양팀의 타격을 본다면 이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승리 또는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